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결혼한 지 막 3년이 조금 넘은 30대 새댁입니다. 혹시 못된 쇼월드 사연에 지치셨다면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해서 느낀 거긴 한데 시댁과 잘 지내는 분들 대부분은 시어머니와도 사이가 좋고 남편의 형제들과도 사이가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반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하면 신기하게도 그 가족도 그 집 며느리를 미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였어요. 시어머니와 사이는 좋았는데 다른 가족과는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2살 차이 시누이와 거의 앙숙지간처럼 지낸 사이입니다만 최근에는 시누이의 사과까지 받고 나름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들 걱정하던 홀 시어머니였음에도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아주 편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시어머니는 며느리 괴롭히는 시어머니는 절대 아니세요. 오히려 자식들에게 좀 쩔쩔매신달까요? 자식에게 큰 소리 못 지시고 눈치 보는 게 있으십니다. 좀 슬픈 일이지만 아무래도 어머니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시고 자식들에게 기대서 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은 장남이고 밑으로 여동생이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신우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를 마뜩찮게 생각한 건 알고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까지 저를 함부로 대한 시누이와 갈등이 많았습니다.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미안한 기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딸이 좀 유별난 성격이니까 혹여 기분 나쁜 게 있어도 이해 좀 해줘. 우리 식구 될 테니까 새아가도 미리 알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 허물인 줄 알지만 미리 말해두는 거야. 혹시 기분 나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내가 잘 타이를 테니까. 알았지? 그때는 유별나봤자 얼마나 유별나다고 저런 말씀까지 해가며 예비 며느리에게 부탁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들어보니 시누이가 어릴 때부터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사고 친 유형도 참 다양하긴 했습니다. 철없는 시절에는 담배도 태우고 어머니 차 끌고 나가 사고를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매일 술 마시는 것도 모자라 귀가 시간도 늘 새벽 3, 4시가 기본이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사는 목표도 없고 개념도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의 백수로 지내다가 지금은 시어머니 지인 도움으로 작은 중소기업 생산직에 겨우 취직했다고는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이에게 크게 바라는 게 없고 사고만 치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시집 갔으면 하는 게 바람이었고요. 보통 내기가 아닌 시누이와 좋은 사이가 아니라는 건 참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자주 보지 말아야겠다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나서 우리 부부가 새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 시기가 애매하게 1년 남짓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시어머니와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만 같이 살기로 했거든요. 저는 친정이 지방이었고 결혼 전 살던 오피스텔은 결혼 비용 보태느라 이미 뺀 상황이었고요. 시어머니 집은 직장에서도 가깝고 넓은 편이니 함께 살아도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아 결정한 거였습니다. 잠깐 살고 이사갈 집을 얻는 건 돈이 이중으로 드는 셈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걱정이 안 되었는데 저는 시누이와 지내는 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시댁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해두었던 게 있었는데요. 혹시 나랑 아가씨랑 문제 생기면 당신은 그냥 끼어들지 마. 중간 역할 어중간하게 하면 당신이랑 아가씨 사이도 틀어지고 나랑도 싸우게 될 거니까 아예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해줘. 내가 아가씨랑 싸우더라도 둘이 해결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걔가 어릴 때부터 좀 제멋대로이고 자기 성질대로 하려는 게 있어서 그렇지
막상 같이 지내면 괜찮을 거야. 당신 말대로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당신이 대충 져주면 안 돼? 괜히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 나면 다들 불편해지잖아.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 하려고 미리 말하는 거잖아. 아가씨가 결혼 전에도 그렇고 상견례 때 우리 부모님 앞에서 당돌하게 구는 거 당신 봐서 알 거 아니야. 아무리 시댁 식구라고 해도 아닌 것까지 내가 이해하고 넘어갈 이유는 없어. 나는 그때그때 말하고 풀고 넘어갈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초반부터 할 말은 하고 살자는 주의였습니다. 내가 속이 아프면 남편이든 어머니든 잘할 자신이 없으니 할 말은 그때그때 하고 풀고 살자 싶어서 모든 속에 안 담아두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신우의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여 갈등이 생기면 내 속만 썩으면서 참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댁이라는 게 그래요. 아시겠지만 시어머니가 아무리 좋은 분이라 해도 같이 사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하잖아요. 갈등이 어머니와도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제가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않고 싫다는 의사 표현을 정확히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살림하는 것 때문에 어머니와 은근히 신경전한 게 많았는데 어머니가 잔소리 하시는 거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건 들어드렸지만 위생적인 건 저도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서로 긴 말을 안 하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어머니랑 티키타카가 될 정도로 제 생각에는 너무 잘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가 따로 살지 않고 같은 집에 살아서 더 불편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누이 올케 사이라 하면 서로 예의는 차려야 하는 사이라고 생각해요. 한 집에 살다 보니 그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는 것도 문제였지만 근본적으로 시누이 성격이 너무 고약스러웠습니다. 시누이는 그때 20대 후반이었고 독신주의였어요. 본인은 결혼이 싫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뚱뚱하고 성격이 지랄맞아서 남자가 안 붙는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 성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평소에 엄청 신경질적이고 감정적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건 화를 낼 필요 없는 일에도 짜증과 화가 항상 붙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말투가 신경질적이기도 하지만 살짝 꼬인 성격이기도 했고요. 가령 이런 경우 있죠. 편의점에서 물건 사면서 담아드릴까요? 하고 물으면 그럼 이걸 그냥 들고 가요? 하고 되묻는 성격이요. 제 남편이 뭘 물어보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한다거나 장 본 걸 같이 정리하자고 하면 그걸 왜 나한테 시켜? 라고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저런 식으로 상대방 기분 나쁘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랐길래 같은 집에서 자란 남매가 성격이 그리 다른지 저도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결혼 전에 시누이 만나고 와서 혹시 남자친구도 결혼하고 나서 저런 본 모습이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결혼 망설인 적도 있었어요. 남편이 말하기를 어머니가 너무 오냐오냐 해주며 키웠고 사춘기 때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데다 친구들과도 문제가 있어서 성격이 이상해졌다고 합니다만 성인이 되어서까지 저런 식이면 그건 시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전 이해하기 힘들더군요. 집에서 용돈 꼬박꼬박 주고 사고 칠 때 뒷수습 다 해주고 그런데도 늘 불평불만이 가득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성격의 시누이와 제가 맞을 리가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시누이도 그리 사이가 좋은 남매는 아니었고요. 저는 다소 직선적인 성격입니다만 예의가 없거나 무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가끔 선 넘는 말로 제 기분을 상하게 한 적이 많았어요. 사이 좋은 남매도 아니면서 꼭 제가 있을 때는 오빠가 자기 집안 기둥이라며 떠받드는 척을 했습니다. 다 알면서도 그냥 대충 장단 맞춰주고 넘어갔습니다만 한 번은 너무 무례한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한테는 우리 오빠가 아까워도 한참 아깝죠. 학벌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외모도 그래요.
솔직히 언니랑 오빠랑 사귈 때도 제 주변에서 오빠 소개해달라는 애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진짜 킹카인 여자애들도 많았었는데. 오빠가 마다하길래 어떤 세연이 데려올지 엄청 궁금했거든요. 근데 정말 실망했잖아. 어지간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런 식으로 나를 까는 것도 모자라 깔깔 웃기까지 하길래 좀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씨, 그게 지금 재밌다고 하는 소리예요? 아무리 그래도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죠. 저도 남의 집 귀한 딸이에요. 누가 아깝고 누가 아깝지 않냐는 말은 좀 유치한 것 같네요. 솔직히 오빠한테 다른 여자 소개해주려고 했다는 말은 기분 나빠요. 앞으로도 그런 말은 조심해주세요. 그랬더니 슈누이가 갑자기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언니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리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하는 말에 뭘 그리 죽자고 따지고 드는데요? 내가 조심 안 하면 앞으로 어쩔 건데 그래요? 남의 집 귀한 딸이라면서 언니 시집 올 때 그렇게 아무것도 해오는 거 없이 시집 보낸대요? 웃긴다 정말. 신우이가 흥분하면 말이 빨라져서 알아듣기가 좀 어려운데 대충 이런 말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시집 올 때 걸고 넘어지는 거 들으니 또 확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아가씨, 내가 아무것도 안 해왔다니요? 제가 예단을 안 했어요? 아가씨, 제가 해준 돈으로 옷 사입고 가방 사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 그거 제가 분양받은 거 모르세요? 물론 잔금은 오빠도 보태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저 이렇게 시집살이 하게 놔둔 오빠는 뭔데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 정말 기분 나쁘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일이 됐고 하면 딱히 할 말이 없는지 2살 많으면서 어른 행세한다고 투덜거립니다. 아무리 철이 없다지만 나이가 20대 후반이면 다 큰 성인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없이 말하는 거 보면 참 철이 없다 싶으면서도 저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그런 말 듣고 기분 나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 집에서 지내다 보니 제 눈에 거스리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빨래나 설거지 안 한다는 건 제가 100번 양보해서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쩔 땐 도가 지나치다 싶어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는 먹성도 좋고 식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어머니와 장을 갖다 놓으면 월요일도 안 돼서 다 사라집니다. 야채 같은 것들은 그대로지만 남편이 먹고 싶어서 산 가공식품들은 밤사이 다 사라져요. 정말 집안의 음식이란 음식은 다 먹습니다. 어머니 거조차 남기지 않고요. 배달 음식을 시켜도 식구들에게 한번 먹으라는 소리조차 안 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먹고 나서 좀 뒤처리 좀 하면 좋을 건데 숟가락, 젓가락, 물컵까지 싱크대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만약 제 동생이라면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버릇을 고치겠는데 시누이다 보니 제가 잔소리를 매번 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본인 먹는 건 정리해달라고 부탁하는 말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무슨 간첩이냐면 난리를 치고 올케가 시누이 시집살이 시킨다면서 어머니에게 고자질까지 하는 거 보고 아주 질려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까지 했다고 거짓말해서 진짜 난처하기도 했고요. 다행히 시누이를 잘 알고 있는 어머니가 시누이를 잘 타이르고 넘어갔지만 그거 보고 딱 드는 생각이 이 집은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잘못 키우셨구나. 저건 못 고치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제 눈에는 그냥 구제불능으로 보였어요. 그나마 제가 직장인이기에 망정이지. 시누이와 지내는 시간 많았으면 정말 의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늘 참을인 자를 가슴에 새기며 분가해서 나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누이와 의절하기로 마음먹게 된 사건이 그해 설날에 터졌습니다. 결혼하고 첫 추석 때는 이래저래 일이 겹쳐 추석 전에 미리 친정에 다녀왔던지라 설에는 제 날짜 맞춰서 친정에 내려갈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시댁에 제사가 없다 보니 사실 명절이라고 크게 힘든 게 없습니다.
설날 전에 명절 음식을 하지만 모이는 식구가 없어요. 그래서 당일날 아침에 다 같이 식사만 하고 저는 친정에 내려가겠다고 어머니께 미리 말씀을 드려놨고요. 어머니는 친정에 오랜만에 가는 거니 가서 일찍 오지 말고 연휴 끝날 때까지 푹 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기쁜 마음으로 그러겠다 했고요. 그런데 설날 아침 어머니께 세배를 하고 저희도 용돈 드리고 밥을 먹는데 신우이가 남편에게 이러는 거예요. 오빠, 나 오늘 오빠 차 좀 쓰자. 친구들하고 모처럼 펜션 잡고 놀기로 했는데 짐이 많아서 말이야. 당일 보험 들어주면 내가 곱게 쓰고 돌려줄게. 남편은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오늘? 야, 오늘 설날이야. 나 밥만 먹고 바로 처갓집으로 출발할 건데 갑자기 차를 빌려달라는 말을 하고 그러냐? 됐고, 네가 알아서 친구들이랑 가. 미리 상의한 것도 없이 이게 무슨 경우야? 남편은 신우이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이가 정색을 하며 남편에게 대들더라고요. 뭐? 처갓집 간다고? 오빠 저번 달에도 갔다 오지 않았어? 무슨 처갓집에 꿀 발라놨는가 봐. 떡고물 떨어질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리 자주 가? 그리고 오늘 설날이야. 이런 날 오빠 처갓 가고 나도 나가면 엄마 혼자 쓸쓸히 있는 거잖아. 너무한다 진짜. 그냥 설 지나도 가면 안 돼? 나 벌써 차 가지고 간다고 말했는데. 절대 안 돼. 왜 내 차를 네가 함부로 쓰냐? 그리고 나만 자식이야? 엄마 혼자 있는 거 걱정되면 네가 챙겨라. 나는 결혼했으니 당연히 처가도 챙겨야지. 남매가 다투자 어머니가 결국 끼어들어 그만하라며 말리셨고 저는 그 상황이 가시방석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자기 뜻대로 안 되자 심사가 뒤틀렸나 봐요. 그 순간 저를 쏘아보며 이러는 겁니다. 새언니, 언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언니는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몰라요? 시집 왔으면 시댁에 먼저잖아요. 언니네 부모는 두 분이 같이 있지만 우리 엄마는 이런 명절에 혼자 있는 거 외로울 거라고 생각 안 하냐고요. 아침 일찍부터 친정갈 궁리하면서 엉덩이 들썩거리는 거 솔직히 되게 보기 안 좋네요. 이러는데 그쯤 되니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아가씨, 말이 좀 심하시네요. 제가 친정은 일주일에 한 번 갔어요? 저 결혼하고 친정 간 거 손에 꼽아요. 가까운 곳도 아니고 멀어서 명절 아니면 한 번 가는 것도 힘든데 제가 설날에 친정 가는 게 대체 뭐가 잘못인데요? 그래서 기어이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깟 차 좀 쓰자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언니는 진짜 며느리 기본 도리도 잘 모르나 봐요? 이런 날 엄마를 혼자 두고 친정에 날름 도망갈 생각을 다 하고요? 그럼 아가씨도 나중에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니까 친정에 안 올 자신 있어요? 자기 입장 아니라고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 그랬더니 아주 당당하게 대꾸하더군요. 결혼은 무슨... 저는 평생 혼자 살 거고 결혼 같은 거 안 하고 살 거예요. 내가 평생 이 두 눈으로 언니 지켜볼 거니까 우리 엄마한테 며느리 둘이나 잘하라고요. 어디 아가씨 말대로 되는지 두고 보자고요. 나중에 꼭 아가씨같이 못되게 구는 시댁 만나서 한번 된통 고생해봐야 정신 차리겠네요. 그래요. 어디 한번 잘 두고 보세요. 저는 절대 나 같은 시누이 만날 일 없거든요. 깐족거리기까지 하는 시누이 보면서 어찌나 기가 막히는지 저는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더 대꾸를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저랑 남편을 일으키더니 다급하게 집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아이고 그만두래. 내가 괜찮다는데 지선이 너 올케한테 무슨 말버릇이 그래. 더 이상 서로 한마디 하면 나도 다 화날 테니 그런 줄 알아? 지훈이 너 빨리 니쳐 데리고 처갓집으로 출발해라. 엄마가 그렇게 물러터져서 새언니가 저러고 맨날 제멋대로지. 대체 누가 누구더러 제멋대로라고 하는 건지. 제가 의절할 생각으로 한마디 더 하려 했더니 남편이 말리면서 저를 거의 들다시피 해서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다행히 석 달만 더 참으면 새 아파트로 입주하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정말 신우이와 머리채 잡고 싸웠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그날 친정집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을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앞으로 시누이와 관련한 모든 일에 신경을 끊겠다고 했고, 한 번만 더 건드리면 그때는 모텔에서 지내는 한이 있어도 내가 짐 싸서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으름장을 놓은 덕분인지 그날 이후 남편은 저와 시누이가 마주치거나 식사 때 마주치는 일이 없게 중간에서 애를 많이 쓰는 눈치였습니다. 물론 제가 의식적으로 시누이를 더 피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석 달을 겨우 참다가 저와 남편은 시댁을 탈출해 새 아파트로 입주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좋은 분이셨다고는 하지만 같이 사는 것과 따로 사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더군요. 그간 신혼생활하면서 알콩달콩 못 산 거 남편이랑 실컷 재미나게 사니 참 좋았습니다. 시댁이 먼 거리는 아니어서 물론 자주 가긴 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지 말고 쉬어라 해도 혼자 계신 거 마음에 걸려서 일주일에 한 번까지는 아니어도 한 달에 두세 번은 가서 식사하려고 노력했어요. 시누이랑은 같이 살 때보다 마주칠 일이 없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정말 사람 일 한 치 앞을 모른다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분가한 지 한 1년 남짓 되었을 때인데요. 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는 말에 시댁에 갔는데 보통은 이런저런 핑계로 자리를 비우던 시누이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쩐지 그날 분위기가 평소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식사 내내 한숨만 푹푹 쉬셨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느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식사 후에 엄청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남새스러워서 어디 말도 못했는데 지선 얘가 글쎄 애를 가졌다지 뭐냐. 조만간 급하게 상견례 잡고 결혼시켜야 할 것 같아서 니들 불렀다. 그 집에서 애 가진 거 알고 빨리 결혼시키자고 하니 다행이지 뭐니. 이러시는데 저나 남편이나 정말 놀랐습니다. 시누이가 속도 위반으로 임신을 했다는 건데 솔직히 경악스러웠습니다. 시누이 성격을 잘 아는 저는 대체 어떤 눈먼 남자가 시누이에게 발목이 잡혔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어머니께는 죄송한 생각이지만 속으로 시누이 너도 시집가서 어디 한번 너 같은 시가 식구들한테 당해봐라 하는 못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못난 마음인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고 하도 당한 게 많다 보니 어쩐지 쌤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시누이는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을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정말 철이 없는 게요. 본인이 애 가져서 시집 가는 와중에도 참 뻔뻔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에게 1,000만 원을 보태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했는데요. 저는 남편에게 그 돈을 보내는 순간 이혼이라고 했고 시누이는 저 때문에 오빠가 동생도 안 챙긴다며 남매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꼴 보면서 저는 시누이에게 한 번 더 정이 떨어졌고 결혼식이고 상견례고 뭐고 아무것도 안 가겠다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정사정해서 참석하는 걸로 합의를 받더랬습니다. 솔직히 말해 정말 영 끊고 살고 싶을 정도로 시누이에게 질려버렸습니다. 시누이가 정말 싫었지만 남편이랑 시어머니 얼굴 봐서 상견례는 참석했어요. 그런데 저는 시누이 예비시댁과 상견례 할 때부터 그쪽 집안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예비신랑은 무려 5남매 중 막내, 그것도 위로 시누이만 4명이 줄줄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신랑은 카센터를 운영한다고 들었고 다행히 예비시댁이 못 사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시누이가 준비된 게 별로 없어서 상견례 때부터 조금 주눅이 든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시누이들이 결혼 준비하는데 간섭을 엄청 하더라고요. 아가씨 결혼하면 마음고생 꽤나 하겠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쩜 그런 불길한 느낌은 틀리지도 않는 건지 시누이 결혼식 날 제가 그쪽 집안에서 나오는 말들을 우연찮게 들은 게 있었습니다. 속도 위반으로 하는 결혼이라 요즘 아무리 애를 혼수로 해가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좋게 보지 않는 어른도 있을 거라는 건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 시누이들이 하는 소리가 좀 심하다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산딸이 언제래? 아유, 원래 저렇게 뚱뚱했는지 지금이 꼭 막달로 보이네. 글쎄, 올해 8월이래. 뭐 하던 애인지 모르겠는데 애 낳으면 살림 안 하고 집에 있겠다 그랬다며? 우리 막내가 벌어다 주는 돈 다 가져가니 올케가 정말 땡 잡은 거지 뭐. 순진한 우리 동생 어찌 꼬셨는지. 내가 우리 부모님이랑 동생한테 잘하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볼 거야. 우리가 돌아가면서 단속을 해야 하지 않을까? 처음부터 군기를 잡아놔야 잘하지 않겠어? 언니 생각은 어때? 가까이 사는 게 뭐가 어렵겠어. 우리가 돌아가면서 가르쳐야겠더라. 저번에 보니까 살림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 가구 들인 거 보니까 안목이 아주 별로더라. 신우이 예비시댁에서 들려오는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분명 저한테 얄밉게 구는 신우이인데 센통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집 신우이들이 곱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신우이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저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마음이 더 컸달까요? 어쨌든 만만치 않은 집으로 시집간 신우이는 그날 이후 더더욱 얼굴 보기 힘들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에는 친정에 오겠지 싶었어요. 저는 우리 친정에 갈 거고 신우이는 시댁일 마치고 자기 친정에 오는 거니 저와는 마주칠 일이 더 없겠다 싶어 더 좋았습니다. 저는 신우이가 저에게 막말한 거 사과 100번 한데도 용서할까 말까 한 심정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예 신우이를 안 봤으면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참석한 걸 마지막으로 내 할도리는 다 한 거라 생각했어요. 시댁에 가긴 했지만 신우이 소식은 어머니를 통해서 간간히 듣는 정도였고 산딸이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을 듣긴 했습니다. 그 해는 코로나가 막 창궐하던 때였어요. 기억하시겠지만 명절 때 가족 모임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난리도 아니었던 때였습니다. 그해 설에 저는 친정 가는 걸 포기했어요. 너무 멀기도 했고 명절이 지나고 가는 게 안전할 듯 싶어서요. 하지만 시댁은 원래부터 모이는 가족도 없고 저와 남편이 안 가면 어머니 혼자 계시는지라 음식은 많이 안 해도 식사는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갈 때쯤 시누이가 올 테니 저와는 겹치는 일 없겠다 싶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날은 영 불편한 기색으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너는 네 시누이랑은 아예 안 보고 살 생각이니? 이따가 집에 올 텐데 얼굴이라도 보고 가지 그래. 아무리 그래도 네 시누이 아니냐. 걔도 시집 가더니 하루가 멀다고 나한테 힘들다고 전화를 하더라. 이제는 같은 입장이니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야 하지 않을까? 어머니,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아가씨가 저한테 예전 일 사과 안 하면 보고 살 생각 없어요. 이따 온다는데 그럼 어쩌니? 언제까지 니들 이러고 얼굴 안 보고 살 셈이야. 어머니 마음이 뭔지는 이해합니다만 제 솔직한 마음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어머니에게도 서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제가 시댁에서 나가기도 전에 시누이가 부른 배를 안고 자기 친정에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남편은 어디 있는지 혼자 왔더라고요. 껄끄러웠던 저는 남편을 재촉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 왔는데 아예 모른 척하기도 뭐해서 왔느냐는 인사만 건네고 나가려고 했는데 신우이가 앙칼진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언니, 나 지금 왔는데 언니는 사람 대놓고 피하는 거예요? 진짜 기분 나쁘네. 시댁에 왔으면 며느리 도리를 하라고요. 나 지금 배고픈데 우리 엄마 보고 밥 차리라는 거 아니죠? 빨리 한 상 차려줘요. 나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신우이는 뻔뻔하게 말하면서 소파에 벌러덩 드러눕더군요. 제가 기가 막혀 하자 남편이 저 대신 말했습니다. 야, 너는 오자마자 우리 집사람한테 밥부터 차리라고 하냐? 배고픈 사람이 차려 먹어. 엄마 부려먹지 말고. 어머니는 그 와중에 이미 부엌으로 들어가서 분주하게 상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대꾸 없이 조용히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한마디를 더 하는 겁니다. 오빠는 여전하구나. 그래도 언니는 좋겠네. 신랑이 자기 편이라서. 나는 시집 식구들이 아주 똘똘 뭉쳐서 나를 못된 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언니가 신랑 등이었고 나랑 우리 엄마 우습게 아는 건가 봐요. 신우이가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는데 저도 한마디 해야겠더라고요. 아가씨, 지금 말 다 했어요? 누가 누굴 우습게 본다고 이래? 아가씨나 나를 우습게 보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 아니고요? 아, 됐고요. 기왕 일어났으면 나 목마르니까 물이나 한 잔 갖다 주고 가요. 그게 언니 며느리들이라는 거 알죠? 저는 그 순간 인내심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화가 난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 대신 소금 단지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에게 소금을 뿌려버렸습니다. 자, 여기 시원한 물 대신 소금이나 먹어라. 내가 언젠가는 너한테 당한 거 한번 갚아주고 싶었는데 오늘이 날인가 보네, 어? 나도 이 날이 오길 기다렸다 이거야. 뭐? 며느리돌이? 웃기고 있네. 당장 너나 네 시댁으로 가서 며느리 노릇이나 하지 그래? 이게 뭐야?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그만두지 못해요? 오빠, 엄마! 올케 언니 안 말리고 뭐해? 나한테 소금 뿌리고 난리잖아! 아가씨는 부름배 때문에 피하지도 못하고 소리만 질러댔습니다. 저는 몇 번 소금 세례를 퍼부은 후 남편의 만류로 멈추긴 했습니다. 하지만 화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서 달려나온 어머니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셨지만 그때는 웬일인지 신우이에게 호통을 치시더군요. 저는 소란을 뒤로하고 남편과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그러고 나니까 이상하게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물론 임산부한테 내가 너무했나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다고 신우이 못된 말본새는 고쳐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 있고 일주일 후쯤인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는 집에 잠깐 들르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신우이 일 때문에 어머니도 마음이 상하셨나 싶어 사과 말씀을 드리려는데 어머니는 오히려 저더러 마음 상한 거 풀라며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우이가 그렇게 된 건 다 자기 탓이라는 말씀도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괜스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르라는 말에 그날 퇴근하고 시댁에 갔는데 뜻밖에도 신우이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이게 웬 상황인가 싶어서 순간 나갈까도 했었습니다만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며 야가! 이리 좀 와 앉아.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같이 좀 볼까 싶어 너희들 부른 거야. 신우이는 얼마 전 기세 등등하던 모습과는 달리 뭔가 풀이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저 역시 소금까지 뿌려댔던 신우이 보는 게 결코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먼저 어색함을 깬 건 시어머니셨습니다. 너 올케한테 할 말 있다 그랬지? 내가 자리 마련해줬으니까 네 입으로 직접 말해라. 어리둥절한 건 저였습니다. 이 상황을 어머니가 만들었다는 것도 의아했고 지난주 저에게 못된 말을 퍼붓던 신우이가 저에게 마치 사과라도 하겠다는 표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신우이가 어머니 말을 듣고는 이러는 겁니다. 저기, 언니, 이제 와서 언니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우스워 보이는 거 저도 아는데요. 지난 일은 제가 사과를 정식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정말 미안해요, 언니. 그동안 못되게 군 거 오늘 전부 사과할게요. 저번에 못되게 말한 거랑 예전에 언니한테 출가 외인 어쩌고 한 것도 전부 다요. 결혼할 때 돈 내놓으라고 한 것도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이러고 사과하면 제가 네 알겠어요 아가씨 우리 잘 지내봐요 할 줄 알았어요? 아가씨 이러는 거 혹시 무슨 꿍꿍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고요?
이제 와서 난데없이 사과하겠다는 게 솔직히 웃기잖아요. 상할 대로 상한 감정이 사과 한마디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옆에서 이러시더라고요. 얘, 너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고 얘기를 좀 들어봐. 지선이 얘도 결혼하고 몇 달 동안 아주 마음고생을 호되게 했다. 너한테 말은 안 했는데 그 집 시누이들이 아주 얘를 못 살게 구나 봐. 심지어 뱃속에 있는 애 나중에 친자 확인까지 하자고 했다지 뭐니. 아휴, 내가 속상해서 정말. 어머니 얘기를 듣자 하니까 시누이 시댁의 시집살이가 아주 지랄 맞았다고 하더군요. 시누이를 마치 그 집 재산 노리고 애 가진 꽃뱀으로 취급까지 했답니다. 그 집 시누이들 보고 보통 아닌 줄은 알았는데 직접 얘기 들으니까 성질 못된 시누이도 견디기 힘들었겠구나 싶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사실 지난번에 왔을 때 저 시댁에서 친정에 못 가게 하는 거 어거지 쓰고 온 거예요. 저는 신랑까지 제 편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가겠다고 와버린 건데 그 순간 내가 언니한테 못되게 굴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집에 왔더니 언니가 있길래 사실 그렇게 싸울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오빠가 언니 편 드는 거 보니까 괜히 심술이 났어요. 그때 일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언니. 내가 정말 미안해요. 울면서 사과하는 시누이를 보니까 연기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속마음 얘기를 들은 건 처음이었는데 진정성이 느껴지면서 저도 어느 정도는 마음이 누그러지더군요. 그동안 봐온 시누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을 저리 하는 걸 보면 어지간히 소가리를 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성격이 참 못됐는지 괜찮다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버버거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러시더군요. 그래도 네가 언니 아니니. 네가 쟤보다야 훨씬 마음 씀씀이도 넓은 아이인 거 내가 다 잘 알아. 좀 있으면 애 낳고 엄마 될 건데 고약한 성질머리로 계속 살 생각이냐고 내가 얼마나 혼을 냈는지 모른다. 너도 당장은 힘들겠지만 일단 사과는 받아들여줘. 응? 언니, 언니가 저한테 똑같은 신우 만나서 당해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 솔직히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보다 더한 시누이들이 여럿 있으니까 진짜 죽을 맛이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사람들 들들 볶아대는데 진짜 저 너무 힘들었어요. 애 낳고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요. 정말 미안해요, 언니.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는 거 보면서 저도 이번에는 마음을 곧게 써야겠다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은 마음으로 마련하신 자리니까 일단은 그 마음을 제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았고요. 아가씨, 이제 알겠어요? 며느리 입장 되어보니까 그때 아가씨가 못되게 군 거 이해가 가는가 봐요? 지금 당장 마음 푸는 건 솔직히 저 어려워요. 근데 아가씨 마음은 알겠어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시간 지나면 조금은 편해지겠죠. 아가씨도 이제 엄마 되잖아요. 앞으로는 말도 좀 예쁘게 하고 남의 입장도 배려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렇게 시누이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언니. 이렇게 마음 알아줘서 고마워요. 제가 앞으로는 진짜 그동안 못되게 군 거 갚는다는 각오로 언니한테 잘할게요. 아우, 너무 갑자기 그러니까 무섭네요. 그러지 말고 그냥 서로 적당한 거리 두고 살자고요. 상처 주는 말만 안 해도 잘 지낼 수 있는 거 알죠? 어머니는 제가 시누이의 사과를 받아준 걸 보고 한결 마음이 놓이셨는지 별다른 말씀 없이 웃기만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이 집에 시집 와서 처음으로 맘 편히 어머니와 시누이와 함께 커피도 마시고 과일도 먹은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우습죠? 그렇게 미웠는데 그깟 사과말 몇 마디가 뭐라고 마음이 풀어지니 말입니다. 말이라는 게 참 그렇더군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게 말이라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저와 시누이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누이는 아이 낳고 그 집 식구로 아직 살고 있어요. 시누이 신랑은 우리 남편이 정신교육을 아주 톡톡히 시킨 후 이제는 시누이의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되었고요. 제일 좋아하시는 건 시어머니입니다. 그동안 늘 자기가 시누이를 잘못 키웠다며 본인 탓만 하셨는데 저와 잘 지내는 거 보시면서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말 아시죠? 남들 하는 거는 다 따라서 하고 살아야 어른 된다고요. 남들 하는 것처럼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래야 철든다고 하잖아요. 시누이도 그런 거 겪으면서 며느리 입장이 되어보니 나름 성장통을 겪고 어른이 된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시누이는 본인이 잘못을 깨닫고 사과를 했으니 그래도 변하려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인 거죠. 물론 친정 가족처럼 같이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는 아닙니다만 앞으로도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하며 시누이와 트러블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떠셨나요? 시댁과 꼬인 관계를 풀어간 사연도 나름 의미 있지 않나요? 시댁과의 갈등이 있는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시댁과 겪었던 이런 일들이 뭔가 작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연을 보내기도 했고요. 모쪼록 힘든 10월드 이야기에 지친 분들께 즐거움을 드렸길 바라며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